안녕하세요. 오반브라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라 증권 매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25%까지 인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일본 증권 회사고요. 한국은행이 2.25%까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거의 지금 3% 수준이니까 0.75%까지 내린다는 건데 무지막지하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내려도 연말 은행 주담대 증가는 반토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달 4,244억에 비해서 12월달 266억으로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주담대 증가세는 완전히 사그라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5대은행 10일까지 12월 일평균 주담대 증가액 8월 대비 15분의 1로 줄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하면서 대출금리 내렸지만 대출은 더 반대로 줄어가고 있어요. 금리 내리면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는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 대출 문턱을 높인 결과고요. 비대면 가계대출 전체 또는 일부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은행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 주담대를 지금 대하고 있는데 총량 넘겨 빚잔 건 은행들 연말 대출 절벽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연속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금리 체감 효과는 미미할 정도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앙은행 금리 내렸다고 해서 자신감 있게 대출 창구 탁 박차고 딱 들어가고 머리 디밀어서 대출 좀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대출 문턱이 높은지 모릅니다. 자격 제한이 이거는 강원도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은하수들이야. 돌파해내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현실적인 대출 문턱은 굉장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내린 대출 금리 적용받아서 대출 받았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이유가 없죠. 앞으로 은행 주담대 금리 포함해서 모든 금리들은 다시 엄청나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그 중심에는 바로 미국 국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밤새 그냥 좀 밋밋하게 보였던 미국 국채들이 장단기 할 것 없이 성큼성큼 올라서고 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이 무려 4.4%또 이루고 있네요. 이렇게 정신없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된다는 거 상당 부분 실질적인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채가 뭘까요? 대항해 시대 때 국채가 생겼어요. 즉 군주가 발행했던 공채였죠. 진짜 이 양반들이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 땅 따먹기. 미국 럭비 경기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덩치 싸움 해가면서 서로의 땅을 침범하면서 그냥 땅 먹는 게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쟁을 자주 벌였었습니다. 이러한 전비는 주로 공채로 조달된 적이 많은데 이게 좀 모호해져. 군주의 사적 재정과 국가의 재정 좀 분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덜란드, 홀란드 의회가 최초로 국채 발행을 1517년에 했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당시 국가 개념이 아니었고 정식 국가로서는 잉글랜드 1694년에 잉글랜드 은행이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콘솔채라고 불렸죠. 근데 거듭된 전쟁으로 재정 적자 남아날 리가 없죠. 모든 세금 다 딸딸딸 끌어모아도 이게 전쟁을 치를 비용 정도로 충당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국채가 빵꾸가 났었는데 결국 이게 획기적으로 이런 국가 재정, 국채 재정이 메꿔지게 된 게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엄청난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국채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게 됐죠. 우리나라 역시도 고종황제 때 국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시비비가 있었습니까? 특히 일본 일제 치하 때 일본 사람들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억지로 차간 1,300만 원. 이 1,300만 원은 지금 이게 소액 대출 정도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단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시 대한제국의 1년 세입이 600만 원이야. 근데 강제 착오는 1,300만 원. 이게 2배 이상 근대화를 시킨다는 미명하에 강제적으로 국채를 발행케 해가지고 1,300만 원 빚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더럽다. 그냥 1,300만 원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갚아버리고
깨끗하게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자라고 시작된 게 국채보상 운동이었죠. 이렇게 한국마저도 뭐 대한제국 시절에 국채 때문에 참 많은 곤란을 겪었었는데, 뭐 당시에 한국적 상황은 뭐 과학적 기술이나 어떤 기술 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36년간 일제치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어려웠죠. 국채 어떤 재정 적자 부분을 메꾸기. 그러나 영국의 기술혁명, 곧 산업혁명은 이러한 만성적 국채를 완전히 강골의 국가적 재정 차입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다. 그야말로 기술이 자본의 잠식을 막아버린 거죠. 지금 이런 현상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가 정말 어마무시, 한밤 자고 일어나면 그 단위 숫자가 바뀌어 있듯이 국채가 강골의 현상을 띠는 건 스페이스X. 지금 뭐 화성, 뭐 가네만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어떤 기술의 진보를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가 뭐 지금 중국 수출은 조금 애매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가 뭐 돌풍을 일으켰었고, 일론 머스크가 자산 가치가 600조가 넘어. 야, 이게 말이 600조지, 그죠? 스페이스X 주식 내부자 거래 마감. 블룸버그는 뭐 머스크 자산이 500억 달러 더 불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을 만큼 기술혁명이 만들어내는 이 재정 적자의 이 커버, 뭐 엄청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심지어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200%더 올라라 그러면 빌 게이츠까지 먹을 수 있겠다, MS까지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등골이 서늘할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그리고 GM, 제너럴 모터스도 자율주행자에서 크루즈에 대한 자금 지원 뭐 계속적으로 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뭐 상당 부분 연구 진척이 있었는데 그냥 다이했습니다. 다이 해버렸어요. 왜? 테슬라가 로봇 택시를 개발하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성에서 뭐 도저히 뭐 어떤 판가름이 안 나니까 스스로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다 먹어. 모든 걸 다 먹어. 그 근본에는 바로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테슬라 뭐 옵티머스 로봇까지만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요. 이처럼 국가 재정은 미국의 막대한, 특별히 뭐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어떤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한 기술혁명이 이런 국가 재정의 국채 부분에서 엄청나게 탄력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 국채 투자 ETF 주간 순자산 총액 변동 보십시오. 뭐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 그 다음에 30년 국채 액티브, 스트립 액티브, 국채 타겟 커버드 콜, 뭐 국채 엔화 노출 다 증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6% 이상, 7% 이상, 8%에 가깝게 국채를 막 찍어 누르고 계속해서 뭐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대비 미국 대통령이 국채를 계속해서 늘리는 이유가 이 국채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국채 부분하고 가상화폐하고 딱 연결이 됐기 때문에. 왜 이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뭐 70대 중반에 거의 뭐 노인에 가까운 나이인데 어떻게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 결착점이 바로 국채라는 얘기예요. 결국 국채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강력한 달러의 어떤 자산 가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이후에 조금 달러 가치를 낮춰서 수출 부분에 있어서 틈새를 또 만들려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가상화폐가 필요한 거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보십시오.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용의 비상처럼 오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 뭐 반등할 수밖에 없고, 뭐 은행채 금리 오르면 당연히 주담대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연체율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어두운 그림자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탄핵 전국 속에 은행채 금리 오르니 연체율도 반등하고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겉으로 한국은행의 2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로 내리고 있지만, 반면에 대출 금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버티다가 결국에는 2025년도 미국발 금융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뭐 반드시 다시 주담대 금리 올리게 됩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수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감당 못하고 금리의 두 손 들은 연끌족. 11월 경매 넘어간 집합 건물 99개월 만에 최다를 찍고 있습니다.
11월 전국 임의경매 개시 신청 건수가 4,885건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이거 뭐 국채 부분이 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채라는 얘기도 잘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의 어떤 그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 서초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들 뭐 거래량 굉장히 많고 회전율이 좋은 곳 아닙니까? 경매로 나와요. 그냥 이런 것들도. 이러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압박감을 많이 영끌들이 받을 거고, 그리고 고점의 아파트를 정말 생각 없이 붙잡으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수모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뭐 소액 대출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출 형태로라도 상당 부분 고금리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유럽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한계 대출 금리를 내려,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도 대출 금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반대잖아. 예금 금리 내리면서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지금 간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국채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들, 굉장한 어떤 이 파급 효과를 줄 가능성 높고요. 서민은 허리가 정말 부러질 것 같은데 은행은 뭐 돈잔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5대 은행 2024년 이자 수익이 주로 50조 정도 형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할 정도입니다. 자, 이 상황 잘 지켜보시면 결국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야. 한번 딱 물리면 뒤로 물릴 수 없는, 다시 물릴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국채는 결국 국가 경쟁력과 맞물려 돌아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한국 경제는 치고 나갈 수 없는 막힌 구조입니다. 사방이 딱 막혀 있습니다. 결국 국채라는 커다란 걸림돌이 결국엔 대재앙을 불러올 가능성 아주 높고요. 정신없이 고점의 아파트에 셀프로 자기 스스로 물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누가 막 밀어 제껴가지고 등 떠밀듯이 밀리면 몰라도 알아서 그냥 저 좀 물어주세요 하고, 아니 이렇게 셀프로 물리기를 바란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적 유턴 지점의 삭제로 이어질 겁니다.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돌아갈 길이 계속. 아니 초보 운전자들 뭐야, 고속도로 정말 처음으로 딱 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못해. 결국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부산까지 갔다는 그런 엄청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셀프로 물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고점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둘 거라는 얘기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마셔야 된다니. 결국은 아파트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2025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국채라는 커다란 걸림돌, 이게 대재앙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셀프로 물려버리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유턴 지점이 순삭될 수 있는 개인적 큰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